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교재는 4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 및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는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땅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하며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했을 때의 면적을 우리는 건축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견딜 수 있다, 견딜래, 화, 구조라고 했습니다.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방금 그림 봤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건축 면적이다. 용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용적률이라고 하며 지하층은 제외가 됩니다. 이 용적률은 수직적 건축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 방향의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의 식을 보시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율이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를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럼 그림을 보고 우리가 용적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인 대지의 면적이 지금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죠. 연면적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이기 때문에 50, 50, 50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50이 세기층이 있죠. 그럼 100분의 150으로 100%를 곱해주면 150%의 용적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용적률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500%로 제한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적률이 50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이 100일 때 분자가 5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00%가 나오겠죠? 즉, 바닥 면적 5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0개 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즉, 수직적인 건축 밀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앞에서 우리가 용적률을 했었죠. 용적률이 수직적인 개념이다. 즉, 건물의 층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건폐율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건축 밀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같은 대지 면적에 건물이 많이 지어진 경우, 이 경우가 건폐율이 높겠죠. 같은 대지 면적에 건물이 이와 같이 4개만 지어져 있는 경우 건폐율이 낮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수평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축 면적이 현재 60입니다. 여기다가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를 곱해주면 60%의 건폐율이 나옵니다. 즉, 건폐율이 높다라는 것은 건축 밀도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50에서 70%로 건폐율을 제한을 하고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20에서 40%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공터를 남겨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볼게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여기까지는 맞죠? 지하층을 포함, 맞나요? 지하층이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X.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맞죠? 답은 O.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땡땡땡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했습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건축 면적의 비율이 되겠죠.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폐율이 그렇죠.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바닥 면적과 옆면적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면적이기 때문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300입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은 300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면적의 경우에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하층 하나에 1, 2, 3층, 지상층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300에다가 4개 층 곱하게 되면 12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 1200제곱미터를 우리는 옆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아래 4가지입니다. 지하층 제외가 되고 지상층의 경우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도 제외가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도 제외가 된다.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도 용적률에서 제외가 된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하나. 5번째 구역과 지역과 지구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범위가 지역이고 지역 안에 지구와 구역이 있으며 지구와 구역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의 경우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으며 지구의 경우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높이가 제한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공항이 있다라고 하면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겠죠. 그와 같은 곳을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등등 9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구역의 경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의미하는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의 산정과 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를 우리는 건축물의 높이로 봅니다. 하지만 높이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승강기 탑이 있는데 이 승강기 탑의 경우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다. 무엇이? 승강기 탑의 수평투영 면적이. 이 경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이이기 때문에 높이에 전부 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얼마?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8분의 1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총 면적 아니죠. 뭐였습니까? 옆면적이었죠. 답은 X. 그린벨트는 경관지구 아니죠.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답은 X.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죠.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이 제외가 됩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렇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한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얼마를 초과할 때 전부 높이에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8분의 1을 초과할 때가 되겠죠. 답은 8분의 1. 52페이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 탑의 면적이 8분의 1을 크다는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높이를 전부 다 건축물 높이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개 더해서 30m, 2개 더해서 35m가 건축물의 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분의 1을 초과한다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만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합니다. 그럼 10m의 경우에는 12m를 넘지 않죠. 따라서 무시하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20m이며 15m의 경우에는 12m를 초과하죠. 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12를 빼면 3m만 넘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20과 3을 더한 23m가 건축물의 높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층수의 산정 및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정하는데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많은 층을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를 하고 아래 두 가지 경우 제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마찬가지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하고 일반 건축물이 기준이 8분의 1 이하, 6분의 1 이하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하층도 층수에 산정한다. 맞나요?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 일반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탑의 건축 면적이 6분의 1 이하. 맞나요? 층수에서 제외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일반 건축물이 6분의 1이 아니라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X.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그렇죠. 지하층은 제외된다라고 했죠. 일반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얼마?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8분의 1 이하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8분의 1.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건축관계법령 2장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